네, 안녕하세요. 구형보지TV의 형 김창경입니다. 현재 최근 빌딩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전히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내고폭을 많이 했을 때 좀 싸게 산다라는 느낌을 들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면서 매입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건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먼저 보기 전에 거래량부터 체크를 할 텐데, 현재 1월 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바로 10억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118건이 거래가 됐고, 작년과 비교를 하자면 12월 달에는 109건, 11월 달에는 117건이 거래가 돼서 거의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별로 거래량을 확인을 해봤는데, 24년도 1월에는 총 118건이 거래가 됐고, 그 중에 강남구가 29건이 거래가 되어서 아니나 다를까 강남구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는 영등포구 10건, 중구 10건으로 약간 여의도 쪽과 중구, 충무로, 명동 이쪽 라인으로 거래가 많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강남구는 이번 달에는 역삼, 신사, 노년 이쪽이 은근히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강남구의 거래량이 서울시의 25% 정도가 나오면서 1월 달에 거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인과 개인의 거래량이 이번 달부터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1월 달에 법인과 개인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와봤는데, 서울시에는 총 118건 중에 법인이 60건, 개인이 52건, 또 공공기관 같은 곳이 6건의 거래가 있어서 법인과 개인의 거래량이 약간 비슷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강남구를 확인을 해보니까 강남구는 법인이 23건, 개인이 6건으로 거의 법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좀 고민이 있으실 때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최근에는 개인으로 많이 하고 있구나, 법인으로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시면 결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금리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3월 7일 오늘자로 3년 금융채가 3.73% 나왔고, 여기에 가상금리 1.3% 더하면 현재는 약 5.03%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저번 달과 비교를 하자면 저번 달은 3년 금융채 3.6 로서 이번 달 3.73과는 거의 한 0.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1월 달과 비교를 하자면 1월 달은 3.7이었기 때문에 3월 달과는 거의 0.01%밖에 차이가 안 나서 지금은 금리가 좀 안정세에 들어간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빌딩 시장으로도 눈치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나오는 이유가 금리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 달 매매 사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억대 좀 보기 드문 괜찮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위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세종대 아래쪽에 있는 대로변 쪽에 붙어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대공원은 여기 있고 세종대는 여기 있고요. 이 라인으로 5번 출구에서 나와서 한 1,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월 8일 날 했습니다. 매매가는 37억, 대지 면적은 45평, 연면적은 85평의 건물이고 71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건폐율은 95% 정도를 받았고 용적률은 190%를 받은 건물입니다. 로드뷰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37억짜리 건물치고 면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건폐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없는 상태고 그 대지 위에 건물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레스토랑이 임차를 하려고 계약을 했다가 레스토랑이 한 6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딱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던지 영업을 오래 못하고 바로 퇴거를 해서 매매를 할 당시에는 공실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의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솥 도시락이 있고 탐탐이 1, 2층을 전체 쓰고 있었죠. 이때 당시 임대료가 보증금 3억에 월세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수익률이 괜찮았었던 건물인데, 이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통으로 이제 레스토랑을 받았지만 그 레스토랑 영업을 못하고 공실인 상태가 된 건물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3억에 1,500까지는 받기 좀 힘들고 2억에 1,300만 원으로 임차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물은 법인이 매입을 했는데 대출을 30억 정도를 받아서 거의 현금 10억이 안 되게 매입을 했었고, 현재로서는 임대료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학가도 있고 또 인근에 오피스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맞추는 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료가 예전만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은 전 소유주분이 35억 8천만 원에 2021년도에 매입을 했다가 거의 취득세도 못 남기고 37억에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입하신 분은 좀 잘 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물은 강남 쪽으로 한 7, 80억, 한 100억 미만 정도의 건물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한 번은 다 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그런 건물인데, 위치는 학동역이고요. 학동역에서 이쪽 대로변 이면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좀 오르막이 심해요. 오르막을 쭉 오르다 보면은 여기서 한 칸, 두 칸 들어간 이 코너에 있는 빌딩입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작년 11월 24일 날 계약을 하고 올해 2월 29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74억, 대지 면적은 54평, 연면적은 138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준공연도는 23년 3월 달에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보증금 1억 3천에 월세가 2,300만 원을 받고 있었던 건물인데, 하지만 연면적이 138평인데 임대료를 2,300만 원 내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시세보다 높게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을 검토를 하셨을 때 약간 임차인의 안정성이라든지 통인대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신 분도 대출을 63억 정도를 받아서 80%가 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뭐 현금 보유가 얼마 없더라도 현금 흐름이 좋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베팅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이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인데 나름대로 뭐 디자인 쪽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지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는 아직까지 대부분 주택가로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건물 건너편에 이런 건물이 최근에 신축된 게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이 건물 때문에 혼자만 뭐 덩그러니 있는 그런 사업 건물은 아니었던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은 당장 매입을 하고 손볼 게 없다라는 점, 매입을 하고 나서 편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관건은 현재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이 임차인이 퇴거를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임대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네, 세 번째 건물은 개인적으로 좀 사옥용으로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괜찮은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치 한번 보시죠. 네, 위치는 학동역 5번 출구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넓은 도로가 나오는데 여기로 쭉 들어왔을 때 삼거리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올해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2월 27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매매가는 135억, 대지 면적은 103평, 연면적은 32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고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을 266%를 받아서 거의 한 개층 반 정도를 이득을 본 그런 건물입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학동역에서 쭉 와서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고요. 앞에 전면의 도로도 굉장히 넓고 측면 도로도 넓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굉장히 있는 그런 건물이죠. 하지만 이 건물의 단점이라고 하면 1층이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1층을 활용을 못한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사옥 용도로 봤을 때는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옥 용도로 가장 적합했었던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개요로 돌아가서 현재 이 건물에서는 327평의 건물에서 임대료는 1,850만 원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의 건물은 한 140평에서 2,300이 나오고 있었고, 이 건물은 327평에서 1,800만 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당 임대료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도 나중에 좀 리모델링이나 손바꿈을 한다면 충분히 임대료를 4천만 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 건물의 특이점이 있다면 원래는 5층, 6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5층, 6층을 용도 변경을 하고 현재 근생으로 잔금을 넘어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층도 60평을 쓰는데 한 440만 원 받고 있고 3층도 60평을 쓰는데 360만 원을 받고 있어서 평당 임대료를 10만 원을 다 못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리모델링만 좀 잘 해놓는다고 하면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평당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위치와 건물의 컨디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매수자분이 매입을 하면서 135억짜리 건물을 거의 한 131억 정도의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어요. 현금 한 10억 얼마 정도를 수입을 해서 매입을 한 건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설 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출을 더 추가로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이 사이즈도 잘 나오고 개방감이 좀 있다 보니까 100억대 한 초중반 정도의 건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사례였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또 부동산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매입을 한 사례인데요. 예전에 스타일란다 회사를 로레알에 7천억에 매각을 한 김소희 대표가 명동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한 사례는 김소희 대표의 명동 네 번째 건물을 매입한 사례인데요. 김소희 대표의 건물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거리는 명동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비싼 거리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라인이 다 평당 10억은 기본으로 찍었었던 그런 건물인데 김소희 씨가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본 건물을 올해 1월 22일 날 계약을 하고 1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한 건물인데요. 매매가는 230억, 대지 면적은 30평, 연면적은 106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고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건폐율은 93%를 다 받았고 용적
명정률은 346%를 받은 건물인데요. 평당 7억 5천 수준에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2017년도에 315억에 매매가 됐다가 약 7년이 지나서 지금 230억에 거의 한 80억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재매각을 한 그런 건물인데, 예전에는 거의 한 평당 10억 2천에 매입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명동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보니까 좀 많이 덤핑을 해서 그렇게 거래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임차인은 스킨푸드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달에 월 4,5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월 4,500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 숫자이긴 한데, 사실 예전에 2017년도 당시에는 이 건물이 1억 5천만 원이 나오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저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걸 보고 약간 시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거리는 7억 5천에서는 누군가가 받을 수 있었던 수요가 있는 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미니멈을 찍고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건가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소희 대표가 230억짜리 건물을 전에 현금으로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또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는 일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개의 사례를 봤는데요. 4개의 사례 중에 그 3개의 사례는 강남권이었는데, 대부분 대출을 거의 한 80% 이상을 받으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법인이나 개인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대출을 저렇게 많이 받고 투자를 하면은 망할 거야, 어떻게 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시장에는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투자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폭넓게 받아들이시면서 최근에는 공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도 다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매매 사례를 마치겠고요. 또 4월 달에 좀 더 신박하고 재밌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